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한민고등학교의 첫 신입생과 학부모들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이 국정원법을 어기며 일방적인 정치 사찰과 선거 개입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업체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에게 엉터리 보고가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한민고등학교의 첫 신입생과 학부모들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인장교와 하사관 자녀용 기숙학교로 오는 3월 문을 여는 한민고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알려진 어제부터 네이버 카페 한민고등학교를 통해 교학사 채택의 울분을 토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 신입생은 학생 게시판을 통해서 학교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믿고 싶은데 이건 아닙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맥이 풀리는 마음, 저만 그런가요?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고, 다른 신입생은 우리 학교의 행동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겠지요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 게시판에 학부모님 예비 소집일에 단체 행동합시다. 모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반대 피켓 준비하시고 예비 소집에 참여합시다. 신문 방송사에 미리 알려놓겠습니다. 꼭 준비해 오십시오라며 집단 항의를 촉구하기도 했고, 다른 학부모도 우리 한민고 학생들 전국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다면 수능에서 아주 많이 불리해지겠죠. 수능 출제위원들은 왜곡된 교과서에는 출제하시지 않을 테니까요라며 학부모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시판에서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도 진행됐는데 그 결과 반대가 95.4%인 125표로 압도적이었고 찬성은 6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전주 상산고등학교도 오늘 학생 학부모 동문회 거센 반발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이 국정원법을 어기며 일상적인 정치 사찰과 선거 개입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사장은 우선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 이천지역 조정관이 가천대 부총장을 방문해 석사학위 논문 표절 시비에 대한 진상조사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석사 논문 표절 시비는 지난해 9월 13일 변희재 씨가 제기하고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 예정자 등이 주축인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여러 차례 민주당 중앙당에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며, 그러나 박사학위 논문이나 추가 출석으로 대체 가능한 야간 특수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국정원이 나서 가천대를 압박해 논란을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 밖에 친형과 자신의 갈등 사이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근거 없는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출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말입니다. 이 국정원법의 요례를 보면은요, 1961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과 국민의 반대가 거세서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국내 보안 정보라고 하고요. 가로 열고 대공, 대국가정보 이렇게 두 가지만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득을 했습니다.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 대비어 활동을 할 테니 양해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인 것이죠. 그렇게 법을 통과시켜놓고 중앙정보부는 전방위적인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추악한 정치 공작까지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5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정원법에 정해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탈한 국정원의 정보활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번 지난 연말에 국정원법의 IO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내부 규정을 통해서 활동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1월 국회에서 이러한 직무 범위를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최동욱 전 총장 혼외자에 관한 정보 수집이나 개입 행위, 또 성남시장의 개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개입 행위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현행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무차별적인 국내 정보 수집 활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정보라는 말씀드리고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돼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 설계 최종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에서 목포, 수서에서 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폭이 적자 노선, 광역철도 신규 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겨레는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의 공공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극단적인 행태로 꼽힌다며 이는 수서 고속철도 다음 행로로 노선별 분리 매각할 것이라는 철도노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에게 엉터리 보고가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 아니면 대통령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계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일례로 코레일 고용 세습을 얘기했는데 그런 거 없다. 과거 철도청 시절에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가족들이 그 자리를 승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코레일로 전환한 이후 아예 없어진 조항이다. 그것을 공기업 개혁으로 얘기한 것도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좌편향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다. 있지도 않은 교과서를 갖고 얘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에 있으면 되지 사회적 대타협회가 왜 필요하냐는 말씀도 팩트와 다르다며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탈퇴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누가 잘못 보고 하는 거면 그 사람을 잡아내고 물갈이를 하면 되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알고 싶은 대로 이해한다면 큰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거 누군가가 지금 잘못 보고하고 있구나 대통령한테. 네. 아니면 대통령께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고용세습 코레일 고용세습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누가 지금 엉터리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과거에 그 철도청 시절에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자리를 승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코레일로 전환한 이후에는 아예 없어진 조항이고 사문화된 사안인데 이거를 지금 코레일에 대한 공기업 개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답답하고요. 좌편향 교과서 얘기하셨는데 그 지적한 좌편향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입니다. 네. 있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신 거죠. 노사정위원회가 있으면 되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씀도 팩트와 다르죠.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는 있는지 모릅니다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 탈퇴했기 때문에 네. 유명무실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인해 장막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걱정스럽게 지금 어디 지켜봤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대해 한겨레 20일 김혜연 기자는 외신 기자 클럽을 통해 초청받은 기자들이 회견 도중 계속 손을 들면서 질문 기회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에서 청와대에서는 외신 기자 클럽 소속 기자 10명을 초청했는데 질문한 2명은 별도로 초청한 외신 기자라면서 이같이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청와대 기자단의 사전 질문 조율 논란에 대해 김 기자는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임을 감안해 기자단이 사전에 질문 요지를 청와대 쪽에 전달하기로 했고 언제부턴가 관례로 정착된 부분을 존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백악관 기자회견과 형식이 너무 다르지 않냐고 비교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많은데 우리로서는 그런 경험이 일천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기자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사회를 봤는데 매번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라고 했었다면서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와 순서도 다 정해져 있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기자회견 질문지라는 문서를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한영 여주성당 주임 신부가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회개를 촉구한 데에 대해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사제단은 종교가 아닌 정치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한영 신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례를 저지르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총장은 분명한 것은 사제단의 정치 집회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과 억지 주장으로 정권 흔들기와 국민 분열을 책동하는 사제단이야말로 회개 대상이 아닐까 한다고 비난하며 사제단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이러한 시국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시국미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협의할 실무 접촉을 오늘 10일 갖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게시 통화를 실시했지만 북측은 실무 접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어제 북측에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적 십자 실무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남북은 앞서 지난해 추석 직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상봉을 나흘 앞두고 무기한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행사가 무산됐습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선고형으로 급조한 정당은 정치개혁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불교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안철수 신당의 창당 시점을 묻는 질문에 주체적인 역량과 조건에 맞도록 대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미세먼지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춘천 7도, 강릉 7도, 대전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1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3.2도, 현재 습도는 45%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